내가 믿고 살던 사람의 이름이 가짜라면 그날부터 우리 집안의 내 편은 누가 되는 걸까? 박진석은 원래 사람을 순간에 읽는 편이었는데요. 특히 사업판에서 딱 몇 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이 허세인지 실력인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정부 주관 산업혁신 포럼에서 우연히 마주친 AP그룹 대표 이지혁을 보자마자 박진석의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박혔어요. 단단하다. 그 포럼은 겉으로는 혁신이었지만 속으로는 줄 세우기였거든요. 누가 누구 옆에 서는지, 누구 악수에 누가 웃는지, 그런 걸로 분위기가 정해지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 지역은 그 흐름을 아는 듯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대기 공간이었는데도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있었고요.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해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누군가 악수를 청하면 정중하게 받되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런 걸 좋아했어요. 진중한 사람은 결국 우뚝 선다. 박진석이 평생 믿어온 법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AP그룹 대표님, 이지혁 씨 맞으시죠? 이지혁은 놀라지도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슈얼즈 박진석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AP 대표 이지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 말투가 과하게 공손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정확했어요. 박진석은 짧은 대화만 나눴는데도 이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끌고 가는지 감이 왔습니다. 숫자 얘기할 땐 빠르고 사람 얘기할 땐 멈춰서 듣더라고요.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단순히 돈만 보는 기업가가 아니네. 게다가 이 지역은 상대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말끝을 세우지도 불필요한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고요. 필요한 질문만 딱 던지고 답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확신했어요. 저런 사람과는 판이 커져도 믿고 갈 수 있겠군. 그 짧은 인사 뒤에도 박진석은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원래라면 잘 봤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끝인데 오늘은 마음이 한 번 더 걸렸어요. 젊은데도 중심이 있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됐거든요. 박진석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히 감정 섞지 마. 사업은 사업이야.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사람에게 기대감이 생기는 순간이요. 그날 밤 박진석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영라 목소리가 쩍쩍 갈라지고 있었어요. 아빠, 저 그냥 한 번만 내 인생 살면 안 돼요? 영라는 웹툰 공모와 관련해서 몰래 미팅을 잡아놨다가 들킨 상태였고요. 박진석은 그걸 집안 체면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영라는 숨막힘이라고 외쳤고요. 그런데 박진석이 더 신경 쓰인 건 소파 옆에 앉아있던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말이 없었는데요. 말이 없는 게 더 이상했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고성이가 먼저 나서서 정리했거든요. 여보, 애가 지금 감정이 격해서 이런 말로 둥글게 만들든지 아니면 영라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더 세게 누르든지요. 그런데 오늘 고성이는 조용히 앉아 영라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마치 영라가 더 터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박진석은 영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누구 딸인지부터 생각해. 영라는 눈물이 맺힌 채로도 버텼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꿈이 있어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건드리긴 했는데요. 박진석은 흔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릴수록 더 세게 눌러버리는 타입이었어요. 영라가 울면서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라고 소리쳤을 때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짧고 너무 차가운 선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보자마자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눈을 한 번 더 깜빡였지만 고성이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늦게 퇴근한 얼굴이었는데 영라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확 식었어요. 성재는 영라를 감싸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을 말리며 한쪽으로 부르더니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영라 문제보다 어머니 쪽을 좀 보셔야겠어요. 박진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재는 한 번 숨을 고르고요. 요즘 어머니가 사람을 갈라놓는 방식이 이상해요. 영라한테도 그렇고 밖에서도 꼭 누굴 하나씩 고립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박진석은
그 말을 애가 예민한 애 정도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재가 직접 알아보세요라고 말하고 올라가 버린 뒤부터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어요. 알아보라는 게 뭘까요? 고성이를요? 박진석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기 집안을 흔드는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거실에서 스쳤던 고성이의 짧은 선 같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안 떠올리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졌고요. 며칠이 지나 슈얼즈가 준비 중인 시니어 신발 캠페인 협업회의가 잡혔습니다. 박진석은 이 회의에 AP와 손잡는 안건을 올렸는데요. 사실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지혁, 저 사람을 우리 집안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그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계산을 해보면 답이 분명했습니다. AP는 성장 중이고 이지혁은 신뢰감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괜찮았습니다. 박진석 기준에서는 그게 제일 비싼 자산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를 떠나보낸 뒤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재와의 이별까지 겹쳐 우울해하던 이수빈을 오빠 이지혁이 계약직 형태로 AP 프로젝트에 붙여줬기 때문이죠. 이수빈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임이 빠르고 자료 정리는 매섭게 정확했어요. 박진석은 그걸 보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저 친구가 여기 있는 게 우연일까?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임원들에게 인사도 했지만 가장 먼저 이수빈 쪽으로 시선을 줬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자료는 받고 오늘은 네가 발표해. 그 순간 박진석의 속이 딱 멈췄습니다. 수빈아, 그 부름이 너무 친밀했거든요. 직원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혹은 최소한 가족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투였어요. 박진석은 얼굴 근육 하나 흔들지 않으려고 더 단단히 웃었습니다. 여기서 티나면 끝이다 하고요. 회의는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이 지역은 조건을 무리하게 밀지 않았고 대신 현장 데이터와 사용자 반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수빈은 발표 중간에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문을 되묻고 더 정확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 아이는 흔들려도 다시 서는 타입이네. 박진석이 좋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죠? 좋아하면 또 그걸 자기 방식대로 묻고 싶어지니까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수빈, 인적사항만 깔끔하게 확인해. 비서실장은 눈치를 챘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걸 확인하라고 할 때는 늘 가족이 엮여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도 비서실장은 묻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요? 라는 질문이니까요. 보고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수빈, AP 대표, 이 지역의 친동생. 그 문장을 본 순간 박진석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성재와 수빈이 엮였던 것도 지금 슈얼즈 협업판에 수빈이 등장한 것도요. 박진석은 자기 방식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좋아, 다시 잡아야 한다. 여기서 박진석이 생각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어요. 구조를 다시 세우면 감정은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는 이미 마음이 떠난 표정이었고요. 퇴사까지 고민하던 상태라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전 제 길 가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자르듯 받았습니다. 그래, 그만둬. 성재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다. 수빈이 다시 만나. 성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박진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네가 포기한 거야? 남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성재는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아버지의 확신 앞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성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지의 확신이었거든요. 그 확신은 늘 사람을 밀어붙였고 밀려난 사람은 항상 상처를 안고 떠났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아버지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또 한 번 찔렀는데요. 박진석은 찔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흔들리니까요. 그날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분은 협업 감사 식사였고요. 속마음은 단 하나였어요. 우린 한 식탁에 앉아야 한다. 박진석은 이지혁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지혁은 예의와 실리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게 예의가 곧 수능은 아니라는 걸요. 식사 자리는 조용한 다이닝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먼저 와서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는데요. 이상하게 목이 탔습니다. 큰 판이 열리기 직전에 갈증 같은 거였어요.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침착해. 오늘은 정보를 얻는 자리야. 그런데 정보라는 말로 포장해도 마음 깊은 곳에선 승부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초대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AP 대표를 직접 보니 더 확신이 생기더군요. 이 지역 대표는 참 보기 드문 기업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은 계산이었지만 박진석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시장 얘기, 협업 얘기, 시니어 캠페인 얘기, 그리고 사람 얘기까지요. 박진석이 좋은 기업은 결국 좋은 사람을 남긴다고 말했을 때 이 지역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말의 의미를 회장님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러다 박진석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슬쩍 꺼냈을 때 이 지역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멈칫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숨기는 사람의 멈칫이 아니라 정리하고 말하겠다는 사람의 멈칫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성재랑 오래된 친구입니다. 박진석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탓에 아들의 친구들을 잘 몰랐던 게 그 순간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아니,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참 인연이구만. 이 지역은 이어서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수빈은 제 친동생입니다. 박진석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게 더 단단히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음 문장을 준비했어요. 그럼 더 좋군요. 같은 말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예상 밖의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립니다. 사실 수빈이와 성재가 만나는 걸 저희 쪽은 알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그 만남을 반대합니다. 박진석의 웃음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진석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는데요. 사실 그 순간 박진석 안에서는 거절이라는 단어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평생 거절당하는 쪽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지역은 정면으로 피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사모님, 고성희 이사장님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박진석은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지금 내 부인을 말하는 겁니까? 박진석 목소리가 낮아졌고요. 낮아질수록 위험하다는 걸 이 지역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 지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더 깊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석은 손에 힘이 들어가 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니, 우리 아내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 지역은 대답 대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모르고 계시면 회장님이 제일 큰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그 말이 박진석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처라는 단어가요, 박진석은 상처를 싫어합니다. 통제를 무너뜨리는 게 상처니까요. 박진석은 눈빛을 더 단단히 세웠습니다. 이런 말 해놓고 그냥 돌아가겠다고요? 이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이 진짜 확인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말만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박진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는데요. 성재의 경고, 어머니 쪽을 신경 쓰라는 말이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봤던 고성희의 짧은 표정까지요. 박진석은 인정하기 싫었어요. 고성희는 그의 아내였고, 그의 집안이었고, 그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알아보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왔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는 칼 같았어요. 고성희, 지금 동선, 만나는 사람, 최근 자금 흐름 전부 확인해. 비서실장이 잠깐 숨을 삼키는 게 느껴졌지만 박진석은 더 눌렀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숨기고 있는 것 전부.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말고 해.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박진석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떨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신 가슴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닥이 갑자기 꺼진 느낌이요. 박진석은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어요. 확인만 하면 된다. 확인하면 정리하면 된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박진석이 알지 못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이는 침실에서 조용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고성이 목소리는 낮았고 아주 다급했습니다. 지금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들키면 다 끝이야.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막아. 흔적부터 지워. 당장. 박진석의 조사 지시가 들어간 순간 고성이도 낌새를 알아챈 겁니다. 아직 박진석은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부터 밟게 될 길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집안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이름과 과거와 피가 얽힌 판이니까요. 며칠 뒤, 비서실장은 첫 보고서를 들고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비서실장 얼굴이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건 보고할 내용이 무섭다는 뜻일 때가 많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표정 없이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첫 장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얼굴이 아주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엔 박진석이 처음 보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입술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가 믿던 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박진석은 사랑을 지키는 남편이 아니라 진실을 파고드는 회장이 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문제는 박진석이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고성이가 더 위험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무너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대개는 입을 막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박진석은 아직 모릅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성재와 수빈의 관계도, 영라의 미래도, 슈얼즈의 후계 구도도 전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보고서 두 번째 장부터였거든요.